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임상훈 소장님이죠. 소장이나 대표는. 네, 관계없습니다. 임상훈 대장으로 하시지. 자, 조금 구문입니다. 저희가 방송을 쉬는 도중에 터진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루지 않을 수 없으니까. 네, 그리고 그 상황도 이제 앞으로 계속 변했고. 네. 스리랑카 사태 발생은 지난 21일인데 네, 이미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돼 있고 사망자도 조금 이렇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네, 네. 오늘 시점에서 그동안 나갔던 보도들 잘못 바로잡고 일단 정리를 한번 할까요? 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21일 날 부활절이었죠. 네. 그날 발생한 일이었고 오전 오후 통틀어서 총 8건의 폭발 사고가 있었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사망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기하급수적으로 한동안 막 올라가다가 300 단위까지 사망자 수가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은 253명으로 떨어졌는데 253명으로 떨어진 것이 다행스럽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 예. 그러니까 이게 좀 뭐라고 물론 떨어진 게 다행이죠. 하지만 300명까지 300 몇십 명까지 올라간 이유가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 시신 상태가 이게 좀 몇 명이냐 이 분간이 되게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300명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다시 하는 과정에서 이제 253명으로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예. 얼마나 참혹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냥 총 몇 방을 맞았지만 한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신체가 분리되어서 그렇죠. 이 사람 따로 저 사람 따로로 집계가 되다 보니까 300을 넘을 정도가 됐는데 나중에 차분히 시신들을 다시 잘 정렬하고 체크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줄었다. 그렇습니다. 사망자 숫자가 줄은 것은 다행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그 참혹한 그렇죠. 그러니까 몸의 적나라하게 정육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총으로 이렇게 난사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분리가 돼 버리고 그런 모양이에요. 네. 더 이상 얘기하는 건 너무 참혹해서. 자, IS는 우리들이 한 일이다 이렇게 배우 밝혔는데 그 말 믿을만 합니까? 아직은 속단하긴 이르고요. 몇 가지 속단하긴 이른 이유가 있습니다. IS 같은 경우에 이미 과거에도 자신들이 한 행위도 했다고 했지만 자신들이 하지 않은 것도 자신들이 일단 했다고 하고 보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속단하긴 이르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이들이 자신들이 했다고 하면서 한 이야기들이 실제 이 사실관계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착각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들이 진짜 했는가는 조금 더 두고 보자. 두고 봐야 됩니다. IS는 남들이 한 일도 지들이 했다고 뻥치고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그만큼 세다 이런 거. 그렇죠. 이들이 대부분의 그 테러가 그렇듯이 테러를 하는 이유가 공포를 유발을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화롭다는 것 그리고 너희들 있든가 말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이들이 제일 이제 경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존재 확인시키고 그렇죠. 공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과거에 프랑스에서 테러가 났을 때 이럴 때도 국민들이 보여줬던 것은 그 반대의 모습들, 우리 안 무섭다. 테러가 났는데 바로 그 다음에 그 현장에 가서 커피 마시고 그런 행동을 보여줬던 이유가 너희들 우리 무서우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안 무서워. 이런 거를 일부러 보여준 거죠. 대단하군요. 네. 저도 지금 말씀하신 프랑스 카페 테러라는 게 카페 밀집촌에 이렇게 트럭인가 타고 가면서 총 난사했던 그때. 맞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시민들이 다시 평화롭게 나는 커피 또 마신다. 그리고 나 와. 이게 사실 굉장한 노력이고 고통이죠, 사실. 그 노력이나 고통보다는 굉장히 무서웠을 텐데.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 시민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권리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권리에다 플러스 주권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 땅인데 그 내가 안 지키면 누가 합니까? 그런 정신이 어떤 그 수백 년에 걸친 시민 정신이죠. 프랑스 혁명을 겪은 프랑스 후예들이어서 그럴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흔히 보는 의표를 찌르는 건 확실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네. IS는 박멸됐다라고 공식 선언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만약 이번 스리랑카 테러가 진짜 IS가 한 거라면
트럼프가 뭐 잘못 알거나 역시 또 튀겨서 말한 거 아니에요? 둘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좀 신중하게 얘기하지 너무 뻥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그런 면도 없잖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IS 박멸 이게 IS가 과거의 다른 테러리스트하고 좀 다른 것이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전에 알카에다라고 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테러 조직은 소위 점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게릴라처럼 다니죠. 이동을 하죠. 그러니까 알카에다가 지금 지휘부가 어디냐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걸 잡으려고 이제 그런. 근데 이 IS라는 것이 뭐의 약자입니까? 이슬라믹 스테이트. 이들은 국가를 건설하겠다. 이런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 지역 시리아와 그 이들이 모르는 레반트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거기인데 그 지역을 이라크, 시리아 이 지역을 땅을 점령을 해가지고 자기들 나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었어요? 실제로 거기다가 무슨 뭐 화폐도 만들고 별짓 다 했는데 여권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영토를 이제 거의 다 이제 뺏겼죠.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IS가 거의 박멸됐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과연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조직이 완전히 없어졌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결과를 아직까지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은 우리가 신중해야 되지만 네. 만약에 이들이 배후가 맞다면 우리 또 이 그 비극을 또 한번 보는 셈인 거죠. 잔존 세력들이 취약지구 또는 뉴스를 끌만한 곳으로 가서 소동이나 난동이나 이런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은 충분하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얘기도 그 지역에서 IS가 아무튼 해체 수준에 그렇죠. 접어든 건 맞지만 네네. 잔존 세력들이 어디론가 가서 그럴 가능성은 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원래 스리랑카에서 내전까지 갔던 국내 문제가 쭉 있어 네, 왔는데 그렇죠. 정치적 불안 요소로 오랜 작용했고 불안 요소가 이번 테러하고는 직접적 상관은 없는 걸로 봐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 왜 하필 스리랑카냐라고 하는 문제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 문제와 연결이 되는데 네.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그 스리랑카에서 저기 폭발 테러가 났다 그래서 그 문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는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그 스리랑카 내전 문제 내전을 26년인가를 했거든요. 예. 그건 뭐였냐면은 그 내부의 다수 민족과 소수 민족 간의 갈등이 그 뭐 두 민족 다 결국 2000년 전에 뭐 이렇게 저 오랜 시간 전에 인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하는데 이제 종족이 다르고요, 네. 언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그 종교도 다르고, 그러니까 다수는 불교인데 그 소수파가 이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일단 이제 불교가 한 70에서 75%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힌두교가 한 11% 되고 이슬람교가 뭐 한 9% 정도, 그다음에 기독교가 6%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기독교랑 이슬람교는 이제 아주 소수기 때문에 근데 힌두교와 불교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갈등이. 근데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이 우리 동남아시아를 보면은 미얀마 쪽 이 서쪽으로 하면 영국 식민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영국 식민지들이 그러니까 영국이 떠나면서 그 흔적들이 꼭 비극으로 남죠. 미얀마의 로힝야족도 결국은 영국이 저지르는 참극이고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스리랑카에서 보는 이 갈등도 결국은 뭐냐면 똑같은 문제예요. 뭐냐면은 다수족을 영국이 지배하기 위해서 소수족을 관리인으로 쓴 거죠. 대신 관리 이거 해봐. 그러면 소수민족은 그동안 당한 서름이 있으니까 할 거 아니겠습니까? 큰형님 뺑 믿고 네. 막 탄압하고 그렇죠. 못된. 그러고서 영국이 쏙 빠져버리면 그 다음은 이제 반 죽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로힝야족이 비극도 그것이고 예. 여기 스리랑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또 그 문제 아니었을까라고 했는데 이번엔 기독교 성당이랑 교회에서 주로 예. 그랬잖아요. 호텔 물론 있었지만 그런 걸로 봐서 이거 얼마 전에 그 뉴질랜드에서 예. 무슬림을 상대로 하는 테러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직후에 IS가 보복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복일까라고 또 우리가 이제 짐작 미뤄서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 그리고 IS도 본 자기들이 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군요. 그렇죠. 앞으로 향후 IS의 공식적인 뭐 1000명이나 또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또 다른 지역에서 또 다른 규모가 크든 작든 테러가 발생된다면 좀 더 연관관계가 명확히 드러날 수 있을 것 같고. 네. 물론
그러면 안 되죠. 규명하기 위해서 테러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이고 그리고 이번에도 사실은 그 사전에 정보가 제가 지금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진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여러 군데에서 매우 구체적인 정보를 주었다는데도 네. 막지 못하고 이렇게 참사가 커진 이유 뭡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내란 뭐 이런 내전을 겪었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아직 수습이 잘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이게 수습된 게 한 10년밖에 안 돼요. 2009년까지 그랬는데 지금 정부가 이원 집정제로 해가지고 그 대통령하고 총리가 이제 권한이 조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같은 정당이면 괜찮은데 정당이 정치 그 뭐랄까 집단이 달라지면은 이게 좀 약간 혼란스러워지죠. 그렇죠. 특히 이제 프랑스도 비슷한 제도지만 프랑스는 그래도 정치가 좀 안정이 돼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좀 정치가 아직까지는 안정돼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 내부에서의 정보 이 소통이 원활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각 안에서도 국무위원들끼리 대통령 지지파가 있고 네. 총리 지지파가 이들끼리 이게 따로 안 돼요. 국밥이군요. 예, 그래서 중요한 정보도 공유를 하지 바로 않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경찰청장이 우리 그 인도로부터 정보 받았다. 그래서 다 알려줬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합니까? 그 설사 그런 일이 있으면 비밀로 하고 싶겠죠. 네. 이건 전체 치부가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공공연하게 경찰서장이 할 정도면은 이거는 그 자기는 했다 이거죠. 다른 쪽으로 이제 저 책임을 돌리는 거죠. 그게 정말 국가의 어떻게 보면 국가의 존재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아닙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죠. 따지고 그 연원을 거슬러 가보면 결국 제국주의의 아주 야만적이고 극악무도하기 짝이 없는 식민지 경영 네, 그 후과가 그렇죠. 식민지 경영이 길어질수록 그 유해 독소 조항은 오래 남아 있을 것이고 그게 세력 간 다툼과 갈등에 네, 계속 남아 있고 확대 재생산되고 네, 네, 누가 테러의 주체였던 것 간에 스리랑카는 이번에 엄격한 국가로서의 자격을 묻는 질문을 받은 거군요. 그렇죠. 네. 막을 수도 있었던 테러를 그렇습니다. 국가가 못 막았다. 지난 우리 휴방 기간 중이고 보도가 많이 나왔습니다만 방금 첫 번째 우리 임 소장님 말씀에서도 사망자 숫자가 줄어든 이유 같은 거 뒤늦게나마 바로 잡아야 할 중요한 보정 사항이어서 구문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스리랑카 테러 사태와 IS 이런 걸 다뤘습니다. 가장 큰 배후에는 역시 식민 모국이었던 영국이 있었다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되는군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 인문결 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